11월 치고는 유난히 밝은 날이었다. 루벤 아모림이 처음으로 캐링턴에 도착했을 때였다. 맨체스터 공항의 전용 터미널에서 훈련장으로 그를 바로 데려다준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에서 내리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CEO 오마르 베라라, 스포츠 디렉터 된 애쉬워스, 그리고 테크니컬 디렉터 제이슨 윌콕스가 그를 맞이했다. 날씨 좋죠? 아모림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햇살은 오래가지 않았고 2주 후 포르투갈 출신 전술가가 맨유의 새 감독으로 첫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쯤에는 날씨가 겨울 특유의 비와 얼음으로 바뀌었다. 바깥은 너무 어두워서 방을 밝히기 위해 추가 조명을 설치해야 했다. 수요일 39세의 그는 부임 한 달을 맞이했지만 이미 5개월 만에 스포츠 디렉터직을 떠난 애쉬워스의 사임, 프리미어 리그의 LGBTQ+ 이니셔티브에 대한 논란, 그리고 짐 레트클리프 경의 인기 없는 티켓 가격 인상 결정까지 처리해야 했다. 이는 잉글랜드 축구의 빡빡한 연말연시 일정 속에서 훈련장에서 보낼 시간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팀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는 그의 주요 임무 외에도 벌어진 일들이었다. 맨유는 12월에만 프리미어 리그, 카라바오컵, 유로파 리그에서 9경기를 치러야 했고 아스날과 노팅엄 포레스트에 연패하며 우울함만 더해졌다.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아모림은 세 번째 경기였던 에버턴전에서 4대0으로 승리한 후 경고했다. 그 폭풍은 아마도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닥쳐온 것 같다. 아모림의 에릭 텐 하흐 후임 감독 선임은 주로 베라다 CEO가 주도했다. 협상 과정에서 새로 취임한 CEO는 그에게 맡겨진 임무의 무게를 가볍게 보려 하지 않았지만 ESPN의 소식통에 따르면 아모림은 이미 이 일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지휘한 5경기에서 2승 2패 1무를 거두며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였다. 시즌 중반에 갑작스럽게 부임한 전 스포르팅 CP 감독은 아카데미 홀의 풀사이즈 경기장에서 연장 훈련을 통해 훈련장에서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려고 노력했다. 텐 하흐와 그의 스태프는 주로 이 공간을 웜업에 사용했지만 아모림은 경기의 여러 단계에서 선수들의 위치에 초점을 맞춘 전술 훈련을 실시한다. 단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모두 참여해야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모림은 선수들과 개별 미팅을 많이 하지 않고 그런 일은 그의 코치들에게 맡긴다. 가능한 한 많은 작업을 팀으로서 함께 진행한다고 ESPN에 전했다. 이러한 팀 중심적인 접근은 누사이르 마즈라위, 독실한 무슬림, 가 종교적인 이유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에버턴과의 경기를 앞두고 특별 제작된 LGBTQ+ 재킷 착용을 거부하기로 한 선수단의 결정을 아모림이 지지한 이유 중 하나다. 이는 선수단이 함께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거나 하는 그의 신조를 따른 것이다. 아모림은 또한 공을 차기도 전에 첫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저는 선수들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여러분, 언론은 이 선수들을 많이 믿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저는 많이 믿습니다. 채용 과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베라다가 아모림에게 관심을 보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선수들과 쌓는 유대감 때문이라고 ESPN에 전했다. 맨유는 텐 하흐가 선수단과 너무 거리감이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와의 결별을 선택했다. 39세의 아모림은 벤피카와 브라가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시절 좋아했던 것과 싫어했던 것을 아직 기억할 만큼 젊고 이는 그의 코칭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그가 전통적인 경기 후 팀 미팅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대신 선수들은 원한다면 경기 종료 후 자체적으로 평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권장되며 아모림은 다음날 선수들을 만난다. 이는 그가 경기의 여러 부분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경기 당일의 감정이 가라앉은 후 명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는 하프타임에도 긴 팀 미팅을 하지 않으며 종종 휴식 시간의 대부분을 교체 선수들을 준비시키는 데 보낸다. 그는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날과의 경기 하프타임에 재개식 분 전에 라커룸에서 나와 아마드 디알로에게 지시를 내리는 데 집중했다. 자신감, 팀 정신, 단결력이 부족한 선수단을 물려받은 만큼 이는 그의 최우선 과제다.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은 나머지 선수들이 장난스럽게 머리를 때리는 환영식을 받는다. 그는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선수들의 가족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아모림은 젊고 카리스마가 있지만
단지 모두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올드 트래포드에 온 것은 아니다. 그는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자신이 요청했을 때 교체 선수 중 한 명이 즉시 출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격분했다. 그는 또한 경기 당일 라커룸에서 음식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엄격한 규칙을 도입했다. 텐하우가 자주 사용했던 지미 머피 빌딩의 작은 방에서 MUTV 인터뷰를 하는 대신 그는 리셉션 공간에서 스폰서 배경 앞에 서서 인터뷰하는 것을 선호한다. 메뉴에서 아모림의 두 번째 달은 어떻게 될까? 아모림의 가족은 두 어린 자녀가 학년의 전반기를 마치는 1월에 맨체스터로 이사할 예정이다. 현재 시내 호텔에 머물고 있는 그는 그 지역에서 집을 구하고 있다. 그는 크리스마스를 일하면서 보낼 계획이다. 메뉴는 박싱데이의 몰리뉴에서 부진에 빠진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맞붙는다. 그리고 훈련 후 스태프들과 작은 축하 파티를 열 것이다.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 3경기가 있는 메뉴의 빡빡한 일정 때문에 그의 가족은 포르투갈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새해에 맨체스터로 올 것이다. 크리스마스 경기 일정은 아모림이 관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며 클럽 소식통은 그가 어떤 선수가 훈련하고 경기에 나설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경기력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ESPN에 전했다. 레드존에 가까운 선수는 부상을 피하기 위해 휴식을 취한다. 아모림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루크쇼, 티렐 말라시아와 같은 선수들의 장기 부상 공백이 텐하우의 몰락에 일조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훈련장과 경기에서의 출전 시간은 신중하게 관리되고 있다. 아모림은 시즌 중반에 선수들에게 더 많이 뛰도록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프리시즌 체력 수준을 다른 감독이 결정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전 메뉴 감독 올레 군나르 솔사르는 2018년 12월 조제 무리뉴의 뒤를 이어 부임했을 때 선수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어 메뉴는 솔사르 감독 체제에서 처음 17경기 중 14경기에서 승리했지만 3월에 들어서면서 팀의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메뉴는 시즌 마지막 12경기에서 2승밖에 거두지 못했고 선수들의 체력 저하가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졌다. 당시 소식통은 2019년 4월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0대2로 패한 데이터를 보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팀이 훨씬 체력적으로 우세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아모림이 피하고자 하는 바로 그 시나리오라고 ESPN에 전했다. 아모림의 전 소속팀인 스포르팅 CP는 포르투갈 축구의 명문 구단 중 하나지만 그는 여전히 메뉴의 규모와 그에 따른 관심에 적응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언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약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인터뷰들을 처음 도착했을 때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수행한다. 한 인터뷰가 끝날 무렵 카메라가 그가 방에 들어와 악수하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테이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는 나중에 자신의 연기가 오스카상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농담했다. 하지만 아모림은 다른 상을 타는데 단호하게 집중하고 있다.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첫 달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를 그에게 정확히 보여주었다.